당신애들이 안 푼 것들이 좀 있어갖고 네. 3월 거 덜 풀었다, 4월 거 덜 풀었다는 것들에 질문 먼저 받고 오늘 6월 거 나갈 거야. 예. 2015년도 실시했다 3월 거에 이거 설명이 더 필요한 문제도 안 있어. 워낙 니들이 숙제 제대로 안 해왔잖아. 오케이 17번이요. 2015년도 3월에 17번. 네. 네. 78. 그래, 괜찮은 문제네. 오. 17번 광주 거야. 이거 썼네. 2점. 광주 거 낚시들한테 가르쳤잖아. 네. 그리고 뭐 틀렸지?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줬는데 이 진동수가 한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가 돼버리면 빛에 의해서 튀어나간 전자, 우리 이것을 광전자라는 이름을 쓴다, 그지? 네.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가겠다.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넣어준 빛의 진동수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나와. 요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한개 진동수는 아니지. 한개 진동수. 이건 한개 진동수지. 오. 너는 문턱 진동수라는 이거 쓰고. 아, 고유 진동수 이름 뭐야? 보여준 동수는 다른 거. 고유 진동수는 저항 놓고 코일 놓고 그리고 측정기 콘덴서 놨을 때 이 두 놈의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가 서로 같게 만들 수 있는 그게 고유 진동수가 되지. L과 C에 대해서 루트 LC분의 1에 해당하는 이게 고유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둘에 의한 저항 효과가 가장 최소화되면서 전류가 맥스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고유 진동수. 저게 뭔데요? 아니, 이거 없었어요. 한개 진동수겠지? 자, 그러면 모든 금속의 한개 진동수가 동일한가? 그렇지 않지? 금속마다 한개 진동수가 서로 다르지? 한개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경우에 워크 펑션 이람수의 크기가 더 크다. 전자떼기가 어렵다. 이거 표시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한개 진동수에 프랑스 함수 하를 붙이면 그게 이람수의 크기가 된다고. 텅스텐. 워크 펑션 이람수. 네. 금속에서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아, 이래서 네. 여기에 광대적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빛의 세기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 그러면 빛의 세기는 빛의 입자를 광자라는 이름을 써. 그래서 광자의 수에 비례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한개 진동수 이상이었다면 광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광전자의 개수가 많겠지. 이래서 광전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될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다, 광자 수가 많다, 광전자의 개수가 많다. 그래서 광전류가 더 크게 흐른다. 이래서 물론 이 빛은 한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의 빛에 해당하는 거야. 한개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비춰도 또는 아무리 센 빛을 주어도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광주효과의 얘기야.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는 거야,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야. 파동성. 저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라니까. 야이씨, 맥도날드 날씨 때나. 한 번 때 개소리 하지 말고 야이씨. 신기하고 학교에서 축구한테 걸릴 것 같은데. 안 가져가려고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놔야지. 누구에 모셔놔? 이거는 기한 병신하는 거면 되지. 내일 뭐? 아니 맥도날드가 좀 멀리 있어갖고. 나 오빠 너 휴가 때 사오라고 시켜. 이렇게 친구가 다 먹겠다. 이거를 3만 원에 팔까? 얼마짜리인데? 5천짜리. 당근마켓. 자, 17번. 단색광 A, B, C를 구하는데 파장해놨잖아, 그지? 네.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커져가. 길면 전동수가 작아요. 잡지. B를 비출 땐 광전자가 방출되었으나 C에 대해서는 광전자 방출되지 않았대. 그럼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한 개 파장 또는 한 개 진동수가 있었을 것이라 볼 수 있겠지. B, C 사이에. 그래서 네.
빛의 진동수는 A가 더 크다. 그렇지? 파장이 짧은 거니까 진동수는 더 큰 거지. 되겠나? 네. A를 비추면 당연히 광대적 방출되지. 한 개 진동수 이상이니까. 되겠나? 네. B, C를 동시에 비추면 C는 광주효과에 참여하지 맞아요. 않았고 그래서 똑같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서는 어차피 B만 비추는 거나 똑같잖아. 이해됐어? 되겠나? 네. 정리해. 7번.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마치 1차 함수 그래프잖아. 예. 하이프 마이너스 5 펑션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 프랑스함수 하로 표현된다고. 알겠어? 선생님 어. 여기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뭐 봐요? 다들 뒤져 찾아 올라가 봐. 아니, 그 어떤 거 봐야 돼요? 입시물리 방전 안 되면 검색해. 광대효과라고. 안돼요. 뭐 아니야 지원하고. 아마 2월 달쯤에 파동 한 3개 연속으로 입시물리 올라가 있을 거야. 그쪽 찾아보면. 네. 거기 아니야? 거기 이렇게 다른 질문 15번이요. 15번. 여기 입시 수학 자, 3월의 15번 문제는 연력학 문제더라. 연력학 제1법칙 넣어준 열해질 Q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그리고 그 기체가 외부에 해준 밀로서 표현되는 이게 연력학의 기본 문제지. 되겠나? 네. 가는 단열된 실린더의 일정량 이상 기체에다가 열량 Q제를 공급하는 모습이고 가열된 기체의 온도, 가열전 온도는 T고 가열 동안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대. 즉 우리가 등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한 이런 상황이 되겠잖아. 이래서 네. 나는 가에서 이제 열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고 고정핀을 제거했대. 열에너지 공급이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건 단열이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서 팽창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거네. 이해됐어? 네. 등적 가열에서는 워크가 0이지. 네. 부피 증가가 없었으니까. 이해됐어? 그렇다면 Q0만큼의 열에너지를 넣었더니 내부의 증가가 그대로 Q0만큼 되었다는 뜻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경우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등온 라인을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등온 라인을 하나 더 그렸어. 누가 더 온도가 높은 라인이야? 위에 거. 당연히 위쪽이 더 등온이지만 이쪽은 고온이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반응 전에 가열 전에 얘가 T라는 온도로 등온선을 잡았다면 이거는 T보다 더 고온의 등온선을 잡을 수 있겠지? 네. 이해됐어? 이걸 T'이라면 T하고 T'이 더 고온이야. 이해됐나? 그렇다면 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잖아.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된 게 가의 프로세스가 되겠지. 됐어? 됐나?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열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대. 그지? 기체가 팽창을 했다고. 기체가 일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겠지 한다고. 근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나중에 온도가 얼마 됐대? 원래는 다시 T가 됐댔잖아. 이래서 원래 다시 T가 됐다고 나의 과정은 아마도 똑같은 온도에 들어왔는데, 그지? 기체가 기존 부피 V0보다는 팽창된 상태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게 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거야. 이해됐어? 네. 됐나? 네. 그래서 가에서 기체 압력은 당연히 압력이 올라갔지. 등즉 가열한 동안
온도를 올렸어. 열을 줬어. 분자가 더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용기별을 더 세게 두드리니까 압력이 올라갔지. 그래서 빛의 압력은 가열구가 당연히 더 크지. 이랬어? 가에서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 거잖아. 넣어준 에너지만큼 증가된 거잖아. 이랬어? 네. 그럼 나에서 기체의 온도가 T가 될 때까지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은 했네. 휴재로 열을 먹고 휴재로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잖아. 네. 그지? 그럼 나중에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잖아. 네. 근데 온도가 T로 똑같다는 것은 원래 내부 에너지 이 증가량과 그 감소량이 서로 같은 거잖아. 네. 다시 온도가 똑같이 됐으니까 네. 결국엔 이 크기가 서로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나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됐어? 네. 예를 들어서 100의 에너지를 먹었는데 일한 거 없이 10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다고. 이후에 단열, 열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원래 다시 에너지가 됐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겠지. 내부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으니까 해준 일도 100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예. 15번 연력학 꽤 괜찮은 문제다. 정리해. 다 됐어? 3월에 추가적인 질문 없나? 예. 그럼 2015년 4월에 질문사항 받자. 4월이 훨씬 많이 듭니다. 4월에 질문사항 뭐 있어? 4번이요. 4월에 4번? 네. 했잖아. 아, 졌잖아. 잤잖아 그날. 아 그때 짰다고? 다 같이 잤는데 많잖아요 그날. 다시 한번 보자. 아, 그렇지 물체 A가 수평면에서 점 P를 V의 속력을 통과한 순간 경사면에 있는 Q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는데 B는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등 속도 A는 등속, B는 등가속 운동을 해서 각각 L만큼 이동했다 했네. A는 V의 속력을 가지고 뭐하래? 등속하래. 그지? 그리고 B는 등가속하래.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하래. 그리고 각각 L만큼 이동을 했고 그리고 A, B가 여기서 꽝 만났대라는 질문이야. 그지? 됐나? 그래서 T란 시간 동안에 시간에 대한 속도인데 A라는 놈은 V의 속도로 일정하게 T초 동안 이동해서 이만큼의 이동거리가 L만큼 나왔다고. 됐어? 반면 B라는 놈은 처음 상태가 제로잖아. 똑같은 T란 시간 동안에 L만큼 이동거리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보다는 2배 되는 2V 속력이 되어야 이만큼이 L 되겠지. 즉 L은 뭐다? 이건 VT가 되겠고 이거는 2분의 1에 2V 곱하기 T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래서 LL 똑같게 된 거야. 네. 됐어? 네. 그래서 만난 순간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B의 운동량은 증가한다. 당연히 가만히 있다가 속력이 빨라졌잖아. B의 운동량은 증가했지. 네. B의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어. 가속도 의미는 뭐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잖아. 시간이 t초 될 동안 속도가 2v 된 거잖아.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L은 VT에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건 L과 V의 관계를 물었잖아. 시간 t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다? t 대신에 V분의 L을 쓸 수 있지. 네.
t 대신에 뭘 쓰라고? v분의 l을 넣었어. 그러면 l분의 2v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네. 됐나? 네. 그래서 니은 얘기해줬네. 네.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살리. 속력이 같아진 거는 2분의 t일 때 속력이 같아진 거잖아. 네. 이해됐어? 요 t의 절반일 때 b의 속력과 a 속력이 서로 같아진 거지. 네. 이해됐어? 이 t의 절반이니까 2v분의 l이었으니까 디귿 얘기도 맞지? 네. 정리해. 얘는 이거 안 되잖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수그를 줘? 4월의 4번 등속과 등가속에 대한 여기 찍었는데. 등속과 등가속에 대한 이해 문제지? 네. 다른 질문? 다른 질문? 20번이요. 4월에 20번? 네. 아이 버려. 유치해 또 버려. 아직 한 번도 가르친 적 없어. 12번이요. 12번? 버려. 아이 버려 쉬워 뭐야. 이거는 15번 빛의 굴절 천마사에 대한 내용이구나. 네. 한번 해보죠. 네. 우리가 수완 매질과 미란 매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수완 매질은 어떤 매질이냐면 속도가 빠른, 파장은 긴 매질이죠. 미란 매질은 속도가 느린, 파장이 짧은 매질이야. 굴절률을 따진다면 수완 매질 굴절이 커 작아. 커요. 아 작아요. 상관과 뭐 얘도 이상한 말 하는데 이거 뺏을 거 없어. 그래서 더 남겨.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법선을 세웠어. 그지? 이게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똑같거든. 요렇게 입사각을 세웠어. 미란 매질이면 1번으로 가, 2번으로 가. 2번. 1번으로 가는 거지. 요게 굴절과 돌린다고. 근데 이건 이렇게 쪼여도 빛을 쪼여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입사를 때려도 이쪽으로 굴절이 돼. 결국에 입사가 됐던 굴절이 됐던 각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소한 매질 각이 큰 쪽, 미란 매질 각이 작은 쪽이야. 법선에 대한 각이야. 알겠어?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세울 때 법선이 이루는 각을 세웠을 때 소한 매질은 법선이 이루는 각이 커. 그래서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빛을 한번 쪼여보면 하겠어. 이게 입사각이면 굴절각이 이런 식으로 굴절각이 크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해했어?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빛을 한번 쪼여줬더니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겠다고. 그때 각을 우리는 아이크리티컬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만약 임계각 이상의 각도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지. 굴절광이 존재하지가 않아. 즉 우리가 뭐 여기 반사에 대해서는 뭐 별로 표시를 하지 않는데 반사가 I 프라임 같게. 그렇다면 임계각만큼 주면 이렇게 해서 I 크리티컬 임계각의 반사각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임계각 이상의 각도를 줘버리면은 100% 전부 반사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겠고, 이것을 우리는 전반사라는 이름을 쓴다고. 전반사가 될 때 필요한 거, 일단 밀한돼서 소환대로 가야 돼. 소환돼서 밀한대로 가면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무조건 아무 각이나 전반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입사각이 그 임계각보다 더 클 때가 전반사가 일어난다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해했어? 그렇다면 이 전반사의 임계각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사인 I 크리티컬 임계각은 그 굴절률 분의 1, 엄밀히 말하면 상대 굴절률
분의 1로 정리가 될 수 있어. 알겠나? 예. 3대 9.1로. 자, 그렇다면 누가 소환 매질이냐, 누가 미란 매질이냐? 빛이었대. 공기가 소환 매질, 미란 매질은 뭐 유리, 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미란 매질이 되겠어. 알겠나? 네. 음파였대. 음파였다면 오히려 공기가 속력이 더 느리고 물이 속력이 더 빠르지. 이해됐어? 네. 물결파라면 깊은 물하고 얕은 물 중에 누가 더 소환 매질이냐? 물결파라면 물결파라면 누가 소환 매질이냐고, 누가 파장이 긴 매질이냐고. 깊은 물이야, 얕은 물이야? 깊은 물 매질. 얕은 물이 미란 매질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물결파의 속도 V는 루트 GH 깊이에, 물론 이제 천회파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데 아직 뭐 천회파의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지구과학 쪽에서 얘기하고 물리에서는 천회파만 다뤄, 심해파는 안 다뤄. 알겠어? 예. 그리고 음파는 물에서의 속력이 약 1500m/s로 속력이 더 빠르다고. 공기에서 340m/s 정도 되고. 알겠어? 예. 네. 물론 빛에 대해서는 매질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 공기의 굴절률을 n을 1.0으로 삼을 수 있다면 물의 1.0으로 삼고 물이었다면 대략 한 1.33 정도, 유였다면 한 1.5 정도 굴절률 삼지, 다이아몬드라면 한 2.3 정도 되는 굴절률을 삼을 수 있겠고, 그래서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미란 매질이다. 이렇게 전제 조건 얘기할 수 있겠다고. 알겠어? 네. 자, 문제 좀 시험 볼 테니까 정리해봐. 굴절 매우 중요해. 네. 20. 둘 중에서 찍는 거 아니야? 아니 라이브로 찍는 거. 반응 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니. 자, 12번 이제 문제 설명할까? 네. 자, 12번. 가와 같이 단색강 2 물질 A, B의 경계면에 대해서 입사를 했대. 이렇게 입사를 했대 하고 있어. 일부는 반사했고, 그리고 B로 진행했대. 근데 B로 진행할 때 이렇게 가. A, B 중에 누가 더 소환 매질이야? 각을 볼 때 이놈의 각과 이놈의 각을 보니까 각이 더 큰 B가 더 소환 매질이고 A가 미란 매질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각이 큰 쪽이 뭐라고? 소환 매질이야. 있어?
아마 이 각을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주다 보면 전반사도 일어날 수 있겠지. 네. 그다음 요렇게 간 뒤에 물질 C가 이렇게 있었네. 근데 C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H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잖아. 이해됐어?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대. 전반사의 전제조건 미란데서 소환대로 들어가고 그 입사각은 인계각보다 컸다고. 이해됐어? 네. 요 입사각은 인계각보다 더 커. 이게 미란계 요놈은 C는 소환 매질이지 한다고요. 이래서 네. 요 각을 세타라고 불렀다, 그지? 됐나? 네. 이 각을 어떻게 될까? 세타였겠지. 되겠어? 네. 뭐 했으니까? 반사했으니까, 그지? 그럼 요 각은 얼마 될까? 90 마이너스 셋. 요 각은 90만이 세타가 되겠지? 됐나? 됐어? 네. AC 사이에서 임계각은 했어. 그지? AC 사이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는 크다. 아, 이것도 그냥 세타로 한 거지? 네. 이것도 그냥 세타로 표시했지. 네. 그럼 세타가 45도인가 보네? 예. 그치? 네. 그래서 A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더 크다? 아니면 세타가 임계각보단 그렇죠? 예. 이래서 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요 각이 세타로 돼 있는 게 세타가 돼 있는 게 입사각이니까 AC 사이에서 입사각은 알겠어? 네. 굴절율은 했어. 똑같은 세터로 입사됐는데 이쪽은 전반사각이라고 얘는 그러지 못했잖아. 그럼 이거는 AC 사이의 굴절율 차이가 더더더 컸기 때문이겠지. 이해됐어? 네. 되겠나? 그래서 요거는 소소하다. 굴절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사인 IC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율 분의 1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상대 굴절율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니까 임계가 작아지면 전반사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굴절율 차이가 크다는 것은 상대 굴절율이 큰 게고 상대 굴절율이 더 크니까 아이크리트 임계각이 감소하고 임계각 이상의 각에 대해서 전반사니까 전반사의 확률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알겠어? 네. 되겠나? 네. 나는 AB로 만든 광석류를 준비했대. 이런 전반사의 응용처 중에 대표적인 놈이 뭐다? 광석류 광케이블이지. 예. 이때 밀한 것을 코어의 재질로, 소한 것을 클레딩의 재질로. 그래서 빛신호, 광신호가 어디에서만 진행하게? 코어에서만 진행하게, 클레딩으로 안 나가게 해달라는 거지. 네. 이랬어? 그러면 코어를 B로 만들어 A하고 B였다면 A가 밀한 매질이지. 밀한 놈이 A가 되고 B, 소한 놈이 클레딩이 돼야 되지. 네. 이랬어? 그래서 코어는 B로 만들 게 아니라 A로 만들어야 되지. 네. 오케이? 이래? 네. 이 각이 서로 다 똑같은 세타가 될 거니까 45도였다. 그지? 그래서 임계각은 45도보다는 작았던 임계각이었겠군. 이해됐어? 네. 그리고 요 관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해라.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각을 임계각. 90도가 될 때의 각이. 짱돈 뭐하냐? 이게 씨 커트라인 넘겼다고 진짜 플리즈. 오늘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목소리가. 그래. 평소보다 열 수백 배 많이 공부했다. 사진 치고 이런 진짜 개일 수 있어. 0에서 1했으면 오늘 90. 보통 위크는 15점 맞던 놈이 우와. 그렇죠? 많이 찍어. 저 근데 저번 내신 조금. 전 나도 3, 나도 그때 20점 대. 10점 나와서 저번 20 몇 점이었는데. 나도 20점 대. 크게 점수 보고 싶은데. 다른 질문 왜요? 없어? 자 그러면 2015년도 실시했다. 2016학년도 6월 그렇지? 그럼요. 안 풀었다 손. 야이씨. 9월 건데 이거? 응? 제가 잘못 봤네요. 16. 이것도 안 풀 쉐이딩. 방금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방금 채점했을 때 반만 맞지. 방금이 아니야?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서 맞춰오라 했잖아. 맞아요. 10문제 풀었습니다. 아 2번은 풀었다. 12문제 풀었는데. 6월에 질문사항 뭐 있어? 진짜 많다. 누가 깎았고 있는 거야? 6월에 질문사항 6번 뭐 다 맞췄어? 6번? 시점을 안 했어요. 야릇한 컴퓨터 6번 표준 모형을 나타내는 입자잖아요. 라고 해놨어. 그지?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 하면서 쿼크가 6종류가 소개되고 렙톤 다른 이름으로 경입자라고 불러주는데 경입자가 역시 마찬가지 6종류가 준비될 수 있겠다. 이랬어? 예. 그리고 A라고 하면서 글루온과 그리고 광자 그리고 보손 입자를 소개하고 있네. 되겠나? 네. 이 글루온과 광자, 보손은 각각 강한 상호작용 또는 강한 핵력 또는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야. 광자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고 보손은 약한 상호작용 또는 양력이라 불러주는 이런 놈을 매개하는 입자야. 강한 상호작용은 뭐냐면 강한 상호작용은 양성자를 구성하는 업, 다운 이 뒤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론이 매개하고 이게 강한 상호작용이에요. 알겠어? 네. 중성자가 있겠지. 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놈들을 묶어주는 이게 글론이 하는 역할이야. 알겠나? 네. 그럼 옆에 또 다른 양성자가 있잖아.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보니까 이 플러스끼리 서로 잘 끌어당겨 밀어내겠지. 전자기를 밀어내겠지. 근데 원자 핵에 보면 이런 중성자들이 이런 양성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고. 알겠어? 이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안 떨어지게 묶어주는 이런 힘을 역시 강한 상호작용 강력이라는데 이때는 글론 말고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관여해요. 파이온. 어쨌든 강한 상호작용은 이런 핵 안에서 아주 좁은 영역에서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힘을 얘기해요. 글론과 파이온은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거고. 반면 약한 상호작용은 뭐냐면 약한 상호작용은 이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그 외 중성 미자 등으로 쪼개는데 그때 관여하는 게 그래서 요 전자가 나오는 걸 베타 선이라는데 베타 붕괴에 관여하는 요런 힘을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써.
어쨌든 A는 힘,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 오. 요런 힘을 매개하는 입자야. 기억력이 맞아. 되겠나? 네. 타우 있고 타우 중성미자, 뮤온 있고 뮤온 중성미자가 있잖아. 네. 그렇다면 기억은 뭡니까 하면 전자야. 그럼 미은 뭘까? 중성자. 전자의 중성미자 뭐 이렇게 되겠지. 중성자. 되겠어? 네. 전화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겠지. 네.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의 종류는 위 쿼크와 아래 쿼크, 업과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겠어? 네. 3번. 다른 질문? 이거는 세교과학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뭐 지금 당장 당신들한테 뭐 아주 중요하게 외우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야. 네. 다른 질문? 흰게 없어서? 아니 그 채점한 게 없어서. 채점한 게 없어? 빨리 채점해. 예? 시간이 없어. 모든 수능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없잖아 아직은. 그래서 풀만하다 싶은 것들만 이제껏 배웠던 거 역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웠던 거 위주로 해라고 한 거잖아. 아 어쩐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2개 맞았네. 10개 푼 거 아니야? 아 12개 풀었어. 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풀었어. 엄마야. 아, 저 새끼 상국 1등이라는 게 짜증이야. 저희가 사실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했는데도 자, 다음 주에 제대로 해봐. 네. 예? 다음 주에도 봐요. 오우 쉣. 다음 주 너무 시험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다른 질문? 다음 주요. 네. 아. 다음 질문? 더 없어? 네. 틀렸지만 다 알 것 같습니다. 쉽게 나서 설명. 다른 질문? 11번이요. 11번? 맞아. 4번이요. 여기 광이 있는 11번. 가는 광원과 광 센서가 있는 자동문 나타냈어. 일단 광 센서라는 이름을 한번 쓸 때 이 광 뭐겠어? 빛광. 센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회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에너지가 발생해야 될까? 전기 에너지.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건 광전 효과가 사용된 거야. 됐어? 예. 나는 광 센서로 사용되는 PN 접합 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니까 하고 있어. N형 P형 반도체가 있는 여기다가 빛이 들어왔어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경계면에서 전자와 양공으로 분리돼. 그리고 그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회로 바깥을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전류도 그 반대로 움직이겠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A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면서 광 전류를 만들어 내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가에서 자동문의 광 센서는 사람에 의해 반사된 광원의 빛을 감지한다. 사람의 반사된 빛일까 아니면 사람이 오는 적외선의 빛일까? 적외선. 적외선의 빛이겠지. 이해됐어? 예. 나에서 빛에 의해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만들어진다. 양공이 분리된다 되겠어? 나에서 전류 방향은 했어. 전류 방향은 반시의 방향을 해야 되겠지? B 방향이야. 이해됐어? 네. 전자가 시계 방향 A 방향이고. 이해되나? 예. 이건 좀 쉬워. 만약에 반사된 빛이면 그냥 흔히 등신대라고 하잖아. 등신대.
등신대 사람 모양 해갖고 종이로 이렇게 놓은 그걸 저 멀리서 이렇게 쓱 밀어넣으면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네. 아하. 오 그러네. 오. 됐어? 네. 예. 또 뭐 질문있어? 그럼 기억이 틀린 거 같아. 근데 답은 3번이라. 3번 돼 있어? 그럼 네. 그럼 반사된 광원의 빛을 감지한다? 문제가 좀 그러네. 성한쌤이 틀리다는 게 있어요. 그럼 광 센서가 이제 뜨거운 물체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빛이 뭔가 들어왔다는 것을 감지한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장난했지. 맞출 수가 없는 문제. 뭐 이렇게 내놓으면 이명 안 되지 않나? 야 그러면 뭐 그렇게 합시다. 뭐 반사된 광원 빛을 인지한다고 합시다. 여기. 다른 질문? 다른 거 나머지 다 이지. 없어? 네. 오케이. 마시자. 네. 9월 거 해와. 예.